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텃밭에 왔습니다. 오늘은 제가 얘기를 좀 길게 할게요. 제 소개도 좀 하고요. 워낙 제 유튜브를 너무 안 보는 것 같아서 제가 오늘 좀 길게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원래 나이가 53세입니다. 농사 경력은 제가 40년이 넘어요. 그러면 초등학교 때는 농사 진작할 수 있겠지만 집에 부친께서 늘 아침이든 밭에 일하고 저녁에도 학교 갔다 오면은 저녁까지 밭에 일하라 그래요. 공부는 하라 소리 잘 안 해요. 늘 밭에 일을 시켜요. 그래서 저는 거의 초등학교 다닐 때부터 밭에 일을 굉장히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아버님 하는 것도 보고 늘 봐봤죠. 그래서 늘 농사하다 보니까 학교도 농고 원예과를 갔어요. 원예과가 주로 하는 게 채소라든지 유실수죠. 과수라든지 이런 쪽을 많이 배우죠. 제가 그래도 고등학교 우리 밭에도 학교 다닐 때부터 이제 포도 농사라든지 이런 좀 지어서 채소 농사도 계속 짓고요. 또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들어갔을 때 제 부친이 또 고인이 됐었어요. 그때도 우리 밭이 또 포도밭하고 이렇게 농사 짓는 게 논농사 하면 또 몇천 평이 됐습니다. 포도밭만 해도 거의 그 당시에 한 1600평 됐고요. 논농사도 좀 있었고요. 밭농사도 좀 있었고요. 그리고 학교 다니면서 제가 농사를 지었습니다. 지으면서 또 판매도 하고요. 그 친구들이 와가 우리 밭에도 많이 도와줬습니다. 그래서 나름 제가 농사 경력이 좀 됩니다. 오늘은 이제 고추에 대해서 설명을 좀 많이 해드릴게요. 하우스 농사 짓는 분이라든지 대량으로 하신 분들은 제가 하는 이야기하고 좀 안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요즘 건강한 야채를 먹기 위해서 텃밭 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저도 이게 바로 옆에 여기 아파트거든요. 아파트인데 제가 텃밭을 여기 아파트 옆에 15평 해요. 이게 15평 평당 2만원에 30만원 주고 하거든요. 하는데 이게 텃밭을 15평 한다 해서 대충 안 합니다. 제 나름대로는 엄청나게 신경을 많이 써요. 왜냐하면 신경 쓰는 이유가 있습니다. 고추라든지 이런 거 돈 주고 사먹으면 됩니다. 근데 제가 텃밭 하는 이유는 사먹는 것보다는 농약을 한 50% 정도 적게 해서 먹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텃밭을 합니다. 제가 고추도 따먹으면서 조금 따먹거든요. 따먹기도 하고, 지금 요게 15평 텃밭 중에 6고랑 중에 4고랑이 이제 고추거든요. 요게 한 8포기 심었어요. 8포기 심었는데, 요거 하면 우리 김장하고 다 되거든요. 요거래가 제가 건조기에 말려요. 아파트 안에 건조기가 좀 큰 게 있어요. 그러면 한번 말려면 5건 정도 말렸습니다. 자, 그럼 이제 서두가 좀 길죠? 자, 이제 고추 키우는 방법을 말씀드릴게요. 고추는 통상적으로 지방마다 다른데 5월달에부터 해가지고요, 노지고추 기준입니다. 보통 한 10월달까지 이제 성장을 하거든요. 빠른 사람은 4월달에 심기도 하는데 저는 이제 혹시라도 가끔씩 냉해 피해가 있기 때문에 5월 초순에 많이 심습니다. 근데 원래 모종을 사가 심었는데 한 20일 만에 키우다가 20일 동안 키웠어요. 한 5월 말까지요. 근데 상태가 계속 안 좋아가지고 이거 하다가 잘못하면 이거 고추 수확 못할 것 같아. 과감하게 다 뽑아버리고요. 5월 말에 고추를 심었습니다. 5월 말에 고추를 심어가지고 지금 이렇게 보통 한 90일 가까이 하면 수확을 하거든요. 그러면 6월, 7월, 8월, 그럼 저희 고추는 한 8월 말경에 이제 수확할 것 같아요. 빨간 거를요. 자, 지금 고추 보시면은 전체적으로 이제 익기 시작하고요. 계속 이렇게 밑에는 당연히 많이 달려요. 근데 제일 중요한 게 꽃이 계속 피어야 돼요. 제 고추는 꽃이 계속 피고 있습니다. 꽃이 피어야지 이 꽃이 핀 고추가 수확을 또 며칠 만에 하냐면 보통 한 45일 정도 걸리거든요. 이거 그러면은 지금 오늘 8월 13일이니까 9월 13일 그 다음에 한 9월 하순 좀 안 가서 수확합니다. 빨간 고추를요.
자, 고추를 이렇게 키우려면은 물 관리를 잘 해주셔야 됩니다. 물 관리를 5월달, 6월달 때는 크게 걱정할 필요 없는데 7월 중순 넘어가면요, 기온이 굉장히 높아지고 습도도, 기온 높아지면 습도도 많이 생기잖아요. 사람도 막 답답해가 에어컨 켜잖아요. 그때 되면 면역력이 떨어져요. 그때 되면은 5월달, 6월달은 제 같은 경우는 그 농약 소독을 단 한 번도 안 합니다. 왜 안 하냐면은 건강한 고추를 그래도 농약 덜 치는 거 먹기 위해서요. 뭘 소독하냐면은 물 한 마리에 그 마요네즈 100g 넣고요. 일주일 단위로 소독하고요. 은행도 그 물 한 마리에 은행잎 한 150에서 160g 넣고 소독하거든요. 그러면은 교도교도를 해도 마요네즈 한 달에 4번에서 5번요. 은행잎도 4번에서 5번 하거든요. 그러면 5월달, 6월달은 그렇게 한 7월 초순까지 고래 소독합니다. 7월 초순 넘어가가지고 7월 중순이 접어들면은 기온이 올라가잖아요. 그때 되면은 이게 고추도 사람으로 치면은 5월달, 6월달은 거의 청년입니다. 근데 7월달에서 더워지기 시작하면은 나이대가 벌써 50대, 60대 접어들거든요. 그러면은 면역력이 떨어져요. 그때는 그걸로 해결이 안 돼요. 그때는 이제 영양분 공급도 많이 해줘야 돼요. 열매도 많이 달리기 때문에. 그러면은 주기적으로 한 달에 한 2번 정도는요, 비료는 그 농협이나 그 농약방 가면은 팝니다. 쌈육, 고추에 비료 주려고 하는데 어떤 거 하냐 하면은 뿌리 좋은 농약도 있고요. 그 비료도 있습니다. 그냥 한 달에 한 2번 정도 해주시고요. 그 5월달, 6월달에는 그래도 온도가 그렇게 안 높기 때문에 물을 위로 살짝 뿌려도 되지만은 7월 초 중순 넘어가가지고 더울 때는 위에 물 뿌리면은 그 병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고온다습하기 때문에요. 그때는 밑에 꼬랑에 물을 뿌려주셔야 됩니다. 꼬랑에 물을 한 3일에 한 번씩요, 이래 쭉 뿌려줘야 됩니다. 그 물조례로요. 물조례 제가 갖고 볼게요. 오늘 제가 얘기를 좀 많이 할게요. 우리가 수도가 있어가지고 물조례 이게 물 떠오거든요. 이 물조례로 고랑에 주면 됩니다. 모든 식물은 다 마찬가지지만 요게 영양분 공급이다는 물 공급은 이 세근들이 다 빨아먹거든요. 세근이 뭐냐면 한문을 써가 죄송한데 가는 세자에 뿌리 근자거든요. 가는 뿌리들이 수분 공급이라든지 영양분 공급을 하거든요. 그래서 물을 저 같은 경우는 요 통에다가 요 고랑에 보통 비 안 오면 한 3일에 한 번 정도씩 줍니다. 그렇다고 엄청 많이 주진 않아요. 또 엄청 많이 주면 또 병들이 발생하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물 공급을 잘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비료 있잖아요. 비료 한 달에 한 2번 정도. 그 다음에 이 시기에는 또 미량원소가 무조건 부족한 현상이 발생합니다. 왜 미량원소 발생하냐면은 열매도 굉장히 많이 달리고 하기 때문에 미량원소가 부족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농약방이나 농협에 가면 그 미량원소 함유가 같이 되는 게 있어요. 칼슘이라든지 마그네슘, 붕소, 몰리브덴 다 섞여 있는 게 있어요. 아미노산이 섞여 있는 거를 연면 시비를 꼭 한 일주일에서 열흘 단위로 계속 해줘야 됩니다. 무조건. 고추 끝에 보면은 제가 우리 밭에는 지금 공급을 계속 해가지고 그런 현상이 지금 없거든요. 고추 전체가 깨끗해요. 계속 꽃도 피고요. 전체적으로 다 깨끗합니다. 여기도 이쪽 편에도 그렇고 여기도 마찬가지고 계속 타고 올라오면은 지금 고추 키가 지금 1m 한 60 정도까지 왔어요. 계속 꽃 피거든요. 저는 계속 공급해주니까 이거 고추 끝에 보면은 유튜브 같은 많이 나와요. 끝에 보면은 약간 여기 있네. 지금 여기 하나 있네. 여기 제가 공급했는데도 이런 현상 나네요. 요렇게 돼 있죠. 요게 미량용소 결핍 현상입니다. 근데 요렇게 되면서 또 약간 빨갛게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칼슘제 공급을 꼭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시점에는 고온다습하기 때문에 무조건 병들이 많이 오거든요. 그래서 병 오기 전에 탄저병약도 쳐야 되고요. 그리고 총체벌레 담배 나방은 거의 한 7월달부터는, 물론 저 같은 경우는 6월달까지 저거 소독했으니까
그 은행잎을 소독했으니까 덜 하는데요. 지금쯤 오면은 그 고온 다습하기 때문에 저도 그 총체벌의 담배 나방 소독을 7월 중순부터는 한 열흘 주기로 한 번씩 합니다. 그걸 꼭 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물 관리 3일에 한 번씩 물 주시고요. 비 안 오면요. 그 다음에 그 탄저병 약, 그 총체벌 약, 그것도 한 열흘 단위로 한 번씩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칼슘 공부도 해주시고요. 그 복합 비료를 한 달에 한 2번 정도 해주시고, 그러고 지금 시점에 잘 보시면 잎들이 다, 저 같은 경우는 잎들 다 전체적으로 다 깨끗해요. 제가 왜 그 밭에 매일 오냐면요, 매일 와줘야 돼요. 그래야지 보면은, 매일 오다 보면 가끔씩 보면 잎들이 노란 게 있거든요. 노란 잎들이. 노란 잎들 잘 살펴봐야 돼요. 노란 잎들 뒤에 보면은 뭔가 다닥다닥 붙어 있어요. 제가 제 밭에 지금 얼마 전에 그 한 개 보여가지고 제가 딱 뒤에 보니까 그 응애가 다 붙어 있더라고요. 그 응애가 있으면은 잎들이 다 떨어져 버립니다. 잎들이 다 떨어져 버리면은 광합성 작용 안 합니다. 광합성 작용 안 하면은 고추가 그 잎들이 지면서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응애약은 꼭 쳐주셔야 됩니다. 지금 텃밭 하신 분들은 지금쯤에 응애약을 꼭 쳐주셔야 돼요. 응애가 무조건 발생합니다. 아까 전에 제가 물 이야기했죠. 물 어떻게, 왜 물 관리가 중요하냐면은, 물을 한꺼번에 마주 뿌면 이 세균들이 썩어버려요. 썩어버리면은 결국은 고추가 죽어요. 그러니까 뿌리 세근에서 영양분을 공급해 가지고요, 자기들이 영양분을 빨아들입니다. 수분도 빨아들이고 영양분도 빨아들이고, 그게 결국엔 잎에까지 올라가거든요. 잎에 올라가지고 과학성 작용을 해요. 그러면서 그 열매들을 같이 굵어지고, 그 꽃도 피고, 그 다음에 열매도 빨개지거든요. 그런 식으로 제가 말씀한 대로 전체적으로 잘 관리를 해 주셔야지 계속 고추도 많이 열리고 병충해도 덜하고요. 그렇습니다. 그러고 밭에는 크게 농사 짓는 분들은, 텃밭에 보면은, 크게 농사 짓는 분은 풀 관리가 하기 만만치는 않아요. 저 같은 경우는 풀이 거의 없어요. 이게 풀이 엄청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면, 자, 풀이 있으면 아무래도 영양분들이 풀에서도 많이 빼앗아 가겠죠. 그럼 고추가 또 영양분 빼앗기잖아요. 자, 그것은 기본이고요. 그 다음에 또 뭐냐면, 풀이 있으면은 통풍이 또 잘 안 돼요. 통풍이. 밑에 통풍이 잘 안 되면, 풀을 키우면 밑에 통풍이 잘 안 되면은 병충해 발생이 엄청 많이 합니다. 특히 균들 발생이 많이 해요. 통풍이 무조건 잘 돼야 돼요. 그래서 제가 풀을 뽑는 이유는 그 영양분 공급이 잘 되는 것도 있고요, 통풍이 잘 돼. 그러니까 두 가지죠. 영양분 공급이 잘 돼야 고추도 많이 열리고요, 통풍이 잘 돼야지 당연히 병충해 덜 발생하잖아요. 그래 수확을 많이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텃밭을 하기 때문에 그 운 좋게도 뒤에 산이 있습니다. 산이 있어가지고 제가 이런 나무들이, 제가 농사도 이거 말고 농사도 짓는 게 있습니다. 연장들 다 있거든. 그래서 산에 가서 제가 이렇게 지주대를 다 꼽아가 했습니다. 물론 뭐 뒤에 보시면 이제 이런 분들은 이제 파이프를 해가지고, 보통 일반 텃밭 하신 분은 다들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저는 그래도 뭐 조금이라도 건강한 야채를 먹기 위해서 이렇게 꼽았어요. 저게 이제 한번 첫 해는 그냥 두 번째 해 되면 밑에가 녹슬어가지고, 녹슬은 부분이 또 그 채소들이 세균들이 빨아먹으면 아무래도 뭐 안 좋잖아요. 그래서 제가 산에 있는 그 지주대를 가가 합니다. 그러고 아까 제가 은행잎을 이야기했는데, 은행잎도 아무데나 채취하시면 안 됩니다. 도로까지 채취하시면 전부 다 자동차 오염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그나마 좀 자동차 오염 좀 적은 데 쪽 가가지고 채취해가지고 제가 소독합니다. 그리고 저는 텃밭이 어디냐면 대구 동구 쪽에 있거든요. 혁신도시 쪽에요. 우리 여기 텃밭이 한
20집 정도 합니다. 하는데, 제가 보면, 한 5월달, 6월달까지 사람들이 많이 와요. 많이 오는데, 한 7월달 넘어가지고 8월달 되면 굉장히 더우면은요, 사람들이 밭에 안 와요. 그때부터는 거의 뭐 포기 상태입니다. 포기 상태. 일로 쭉 가보시면은, 좀 안타깝잖아요. 이래 보면, 이제 이 고추 이파리도 다 이만 녹고, 고추도 이 상태로 보면은, 이제 고추 꽃 피는 것도 별로 없어요. 이렇게 되면 병충해도 많이 오거든요. 이렇게 보면요. 그러니까 텃밭 하신 분들이 이제 제처럼 관리를 잘 하셔가지고요. 8월 달에도 왔을 때 7월 하순에 8월 달 왔을 때도 깨끗하게 되어 있으면 기분이 좋잖아요. 그런 밭이 계속 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제가 깔끔하게 마무리 해드릴게요. 3일에 한 번씩 물 주는 거요. 그 다음에 한 달에 2번 정도 복합비료 주는 거요. 그 다음에 밑에 풀 깨끗하게 뽑는 거요. 세 번째고, 네 번째, 담배 나방, 총체벌레, 응애약은 요즘 같은 경우는 탄저병도 마찬가지네요. 담배 나방, 탄저병, 그 다음에 칼슘 공급, 응애약 같은 요즘 같은 경우는 한 열흘에 한 번씩은 꾸준하게 소독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오늘 좀 길게 설명했네요. 시간이 지금 이제 뭐 한 5시 반쯤 됐을 것 같아요. 이제 조금 어두울 때 왔는데 이렇게 다 밝아졌네요. 아, 제가 또 빠뜨리는 게 있네요. 물 주실 때 무조건 하고 아침 일찍이나 저녁 늦게 주셔야 됩니다. 낮에 물 주시면은 야들이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식물이 아주 안 좋습니다. 그리고 농약 소독하는 것도 아침 일찍 소독하든지 저녁 늦게 소독해야지 됩니다. 낮에 소독하면은 또 식물이 스트레스를 받아요. 자, 저처럼 이렇게 이제 관리를 하시면은 제가 고추를 뭐 다른 사람보다 거의 한 20일에서 한 달 늦게 심은데 저도 이제 계속 고추가 많이 열리거든요. 계속 열리고, 여기 보시면 고추고랑은 전체로 한번 가볼까요? 고추가 전반적으로 다 깨끗해요. 밑에 이제 익는 것도 있고요. 저 밑에 익는 것들이 빨간 거 있죠. 이건 여기도 열리면서, 이렇게 열리면서, 여기까지 다 열렸어요. 근데 여기 계속 위에도 이렇게 크게, 여기도 칼슘제 했는데도 있네요. 가끔. 이 해도 워낙 많이 열리기 때문에, 저도 며칠 전에 했거든요. 했는데 요번 주 일요일날 또 제가 또 소독할 겁니다. 자, 이렇게 여위에 오시면 꽃이 이렇게 피어야 됩니다. 꽃이 피줘야지. 제가 여기 위에 꽃들이 다 있잖아요. 꽃이 펴줘야지 수확을 9월달에도 9월 하순에도 수확을 계속 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계속 위에도 많이 달리잖아요. 꽃이 계속 피잖아요. 이 꽃이 피줘야 됩니다. 예, 안녕하세요. 고추밭 바른 옆에 여름 상추입니다. 자, 상추에 대해서도 많이 설명해 드렸습니다. 지금 모든 텃밭에 가면 상추들이 자랐거든요. 제가 이거 씨앗을 5월 거의 한 중순경에 제가 중하순경에 씨앗을 뿌리는 것 같아요. 정확한 날짜는 모르겠어요. 그때 뿌리시면 지금 여름 상추를 먹을 수 있습니다. 뿌려가지고 많이 나거든요. 그럼 속기를 다 해야 됩니다. 속기 다 해야지 되지. 안 그러면은 통풍이 안 돼가 다 녹아버려요. 비 올 때. 그거 진짜 중요합니다. 다음엔 제가 지금 오이에 대해서 또 오이하고 가지하고 다시 전체적으로 설명을 또 한번 해드릴게요. 요거는 이제 제가 땡초는 따로 심었습니다. 땡초도 뭐 계속 꽃 피거든요. 꽃이 펴줘야지 열매가 계속 달립니다. 밑에 건 제가 다 땄고요. 꽃이 계속 펴줘야지 이렇게 열매 수확을 많이 하십니다. 이게 지금 키가 1m 60도 넘는 것 같아요. 이건 배추 심으려고 저 뽑았고요. 부추는 제가 수확을 했고요. 어제.
자, 오늘 좀 길게 설명했네요. 아침 일찍요. 길게 설명해 드렸습니다. 자, 고추 농사 짓는 분들, 특히 텃밭 하신 분들, 저처럼 한번 해보세요. 저처럼 한번 해보시면은, 병충해도 덜하고 수확을 늦게까지 꾸준하게 많이 할 수 있습니다. 늦게까지 꾸준하게. 저는 또 일기예보를 꼭 챙깁니다. 챙겨가지고 텃밭 관리를 합니다. 이게 농사는 과학입니다. 과학. 그걸 대충 하면 안 됩니다. 자,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고 수고하셔서 자, 잘 보셨다면은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